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운동들 하세요. 매번 운동하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웃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그래요. 선생님 아픈 데가 없나요? 진짜 아픈 데 없나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픈 데 없어. 그 선글라스 이거 끼는 거는 혹시 노안이라서 이거 돋보기 아니라고. 이거 돋보기 아닙니다. 그냥 뽀대내려고 그래요. 아픈 데 없어요. 아픈 데는 딱 한 군데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엊그저께 제가 두꺼비를 봤어요. 저녁에 퇴근할 때 이 왕 두꺼비 한 놈이 느적느적 갑니다. 자전거 타는데 앞길에 있어요. 뭔가 이렇게 보니까 두꺼비입니다. 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차 다닐 때 다칠까봐 발로다가 저쪽으로 하라. 우우우. 그래서 저쪽으로 말해서 두꺼비를 보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16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이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2억 원짜리는 할리 데이비슨이란 오토바이를 하나 사고 또 2억 원은 기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통장에 넣고 몰래 야금야금 맛있는 거 사 먹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이 당첨이 안 된다고. 그리고 오늘 자전거 타면서 젊은이들이 독도는 우리 땅 플래시몹 다 아시겠죠? 이거 사전에 어떤 지령에 따라서 시간 날짜에 그냥 떼가지로 모여서 어떤 행사하고 바로 흩어지는 이런 문화적 행위입니다. 이 플래시몹은 두 가지가 합성된 용어죠. 폭증한다는 플래시 클라우드라는 거, 그 다음에 영리한 군중이라는 이런 스마트몹이 합성된 이 플래시몹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쫙 독도는 우리 땅 이걸 플래시몹 하는 거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괜찮다. 이 젊은이들이 독도는 우리 땅을 외치고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을 그들 가슴 속에 심어주는 이런 좋은 노래가 있다는 거. 오늘 그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으면서 자전거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슴이 전 뿌듯합니다. 이렇게 뿌듯한데 어떤 분이 그래요. 또 만성염증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내가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 뚱땡이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냐. 오늘 만성염증에 관한 이야기 몇 가지 찝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은 좋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요 만성염증과 급성염증이 한꺼번에 왕창 생기는 거야. 만성염증은 천천히 있는 둥 없는 둥 이게 핫바지 방구 새듯이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돼. 이게 만성염증이야. 요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이 천천히 진행하는 염증이면서도 새로운 결합 조직의 이런 형성이 주된 특징, 즉 어떤 흔적이 남는다는 거예요. 흔적. 이런 것들이 이상세포가 나오면 나중에 암으로 전이 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급성령이 계속적으로 생겨도 만성염증이 되고 또 아주 약한 것이 그냥 지속적으로 생기는 거. 어쨌든 이런 대부분의 조직이 영구적인 장애를 가지고 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염증은 그렇게 좋은 증상들이 아니다. 또 이러한 염증은 어떤 조직 손상에 대한 생체 조직의 국소적인 방어 보호 반응이다. 너무 나쁘게만 생각할 것은 또 아니다는 거예요. 단 이러한 염증 반응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염증이 생기는지 그리고 원인을 찾고 제거하라 이게요. 아주 쉽게 의학 용어로 얘기하면 혈액 성분이 혈관벽을 통과하여 조직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염증의 특징이야. 즉, 이 혈액은 혈관 내로만 통화해야 되는데 이게 혈관벽을 뚫고 나오는 거야. 그럼 혈관벽이 뭔가 손상되어 있다는 거예요. 혈관벽은 간이 관여되어 있어요. 간 기능이 약하면 일단 염증이 생긴다. 염증이 생기면 간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혈관벽, 이 혈관을 통해서 빠져나온 이러한 혈액과 이상 물질들이 모여 있는 거, 이걸 삼출액이라고 해. 그러면 붓겠죠, 여기가. 그래서 부종이 어딘가 생겼다 하면 일단 혈관이 튼튼하지 못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염증에 대한 걸 우리가 뭐 아주 평상시에 늘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 염증은 로마의 의사죠, 켈수스가 처음에 연구했어요.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요 증상은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있다 하면 발열, 부종, 발적, 피부 발적, 뻘겋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종청, 부어오르는 종창, 그 다음에 통증, 그리고 어느 부분인지 기능이 상실되는 것까지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열, 부종, 통증, 발적, 종창,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내 몸은 어딘가가 혈관이 튼튼하지 못하고 지금 염증이 있다라고 생각하라 이 말이야. 그럼 반드시 원인을 찾고 제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염증이 발생하는 과정을 보면 조직이 손상을 입은 후에 맨 처음 나타나는, 염증이 생기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모세혈관이 수축한다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수축하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겨.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수족냉증이에요.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는 눈, 뇌, 심장, 췌장, 콩팥, 생식 비뇨기계, 수족, 손, 발 이렇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몰라. 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손, 발이 차가우면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있다. 모세혈관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있다. 이것은 몸 안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쉽게. 우리 몸 안에 염증이 있으면 백혈구가 증식이 돼서 이걸 바로 복원을 시켜요 또. 그래서 우리 몸은 염증이 생겼다 복원됐다, 염증이 생겼다 복원됐다, 이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별거 아니처럼, 미미한 염증이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모세혈관이 평상시에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 이게야. 평상시에 모세혈관 정상적이라면 혈장의 수분과 염분이 자유롭게 이 혈관을 드나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이 소량만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조절하고 있고 그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염증이 생기면 여기에 단백질이 왕창 빠져나와요. 이걸 소량만 나가도록 돼 있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냥 왕창 나가버려요. 그러면 그게 어딘가 모여 있잖아. 그것이 삼출액이고 또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수분을 끌어들이는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빠져나간 삼출액 주변에 액체가 고이는 거, 이게 부종이에요. 그래서 염증이 많은 사람은 이 단백질이 손목에도 뭉치고 발목에도 뭉쳐서 여기가 딱딱하게 굳는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몸속에 발열, 부종, 통증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느냐 하는 거예요. 주요 증상. 발적은 혈관이 지금 몸이 모세혈관이 수축하니까 이걸 늘려야 돼요. 그래서 혈관이 이완할 때 발적이나 피부 발적이나, 그 다음에 부종, 혈관 확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삼출액이 모여서 단백질이 빠져나가서 그놈들이 수분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부종이 생겨. 그 다음에 발열, 혈류량이 증가할 때 발열이나, 그 다음에 통증, 국소적인 부종과 압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염증 과정 중에서 생긴 화학 물질이 신경 말단에 작용할 때도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발열, 부종, 통증이 있다는 것은 어딘가 내 몸에 문제가 생겼다,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겼다, 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혈관이 관련된 거, 피가 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혈관 내벽, 혈관벽이, 이건 간이 관련돼 있어요. 이건 튼튼해야 되고, 피가 잘 돌아다녀야 되는 것은,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콩팥, 그 다음에 간장, 심장 세 개가 기능이 떨어질 때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죠.
염증은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그대로 없어지거나, 이건 몸이 따뜻할 때 혈액순환이 잘 되거나, 두 번째는 새로운 흉터 조직을 남기거나, 화농성 고름이 되거나, 지속적인 만성염증이다. 네 가지 중에 하나는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급성염증의 증상은 백혈구가 증가돼서 몸이 발열이 나요. 열이 나. 그 다음에 혈액 내의 적혈구가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는 이런 적혈구 침강 속도가 높아져요. 그러면 몸 안에 염증이 있다. 물론 혈액 검사할 때 나옵니다. 그리고 만성염증인 경우는 체내의 방어체계에 의해서 빠르게 이게 파괴되거나 뭐가 제거되지 않는 이런 특징이에요. 그래서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만성염증으로 해서 생기는 것들을 보면 결핵, 나병, 딸기정, 요건 애기들의 혈관종이에요. 그 다음에 매독,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만성신장염, 그 다음에 간경화, 만성 담낭염, 이런 게 전부 다 만성염증의 결과로 생기는 질환들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염증 잣다, 신장염, 뭐 식도염, 무슨 염자 붙은 건 다 염증이야.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거나 뭐 치료 효과가 없을 때는 우리가 바르는 연고죠.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이건 신장과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아스피린과 같은 이런 살리실산염, 이걸로 치료, 이건 심장과 관련돼 있어요. 자꾸만 간장, 신장, 심장 이런 것들이 자꾸만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염증은 통증이나 조직 파괴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염증 반응이 우리 몸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을 복원시키고자 하는 방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무시하고 치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성염증 자가진단법. 자고 일어나도 계속 피곤하다. 그 다음에 노력해도 잘 살이 안 빠진다. 대사기능 장애가 생겨서 체중 감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 것이 땡기고 항상 배가 고프다. 이건 뭐냐면 단 걸 먹으면 혈당이 올랐다가 인슐린이 확 올라. 그럼 또 저혈당이 딱 떨어져. 그래서 고혈당과 저혈당을 반복할 때 우리 몸에 만성염증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링크제 뭐 이런 것들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걸 이렇게 자주 접하면 만성염증 발생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고른 식사, 아시겠어요? 고영양 저칼로리, 그 다음에 식이섬유와 풍만, 곡식, 과일, 야채 등을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그걸 먹고서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를 활성화하도록, 열을 발생하도록 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야 된다. 이게.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개선돼요. 그럼 아까 했던 부종자체, 모세혈관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수축과 이완이 잘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돼. 그럼 발열 부종 통증이 없어져요. 그럼 염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의 모든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곡식, 과일, 야채, 근과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먹어주는 거, 그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 생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는 쓰고 달고 차갑고 싱겁게 먹는 거 수없이 얘기하는 거야. 이런 음식을 먹으면 제일 먼저 콩팥이 망가져요. 맑은 혈액 생산도 장애되지만, 아시겠어요? 혈압 조절, 호르몬 조절, 체액 조절 이런 것 기능이 떨어져서 몸이 차가워져요. 그러면 모세혈관이 오그라들어. 그럼 또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고 염증이 생겨. 그래서 매운맛과 짠맛을 자주 먹는 식습관도 염증을 제거하는 데 굉장히 좋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자로 염자는 불탈염자, 불꽃염자, 이 불화자가 위아래 두 개입니다. 그래서 몸 내부에서는 매운맛과 짠맛으로 위아래 열을 주고 밖으로는 발을 따뜻하게 해서 이 기화열, 보일러 떼듯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이러한 조치를 해야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영양제나 약으로는 염증을 제거하기가 어려워요. 급성염증인 경우는 뭐 항생제를 쏘고 있지만 만성염증은 될 수가 없습니다. 점점 더 이 만성염증 같은 경우에는 항생제는 내성이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 커져요. 오늘 아침에도 방송에 나왔어요. 점점 내성이 더 성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으면서 간장둑에 빠져라, 소금에 절여. 그래야
염증으로부터, 만성 염증으로부터 벗어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신장 기능, 간장 기능, 심장 기능을 좋게 할 때 만성 염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뭘? 배합 비율을 달리해서 먹을 때만 가능해요. 간장뚝에 빠져라. 소금에 절여라.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해보세요. 화이팅!